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강의로서 단위 및 차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단위와 차원에서는 이제 필기 부분에서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기 파트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고 계산을 하실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요 단위와 차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에는 출제가 되지만 이제 실기에서는 차원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단위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자, 그럼 먼저 단위의 일단 정의를 보시면 자, 이론적인 정의예요. 양을 표현하기 위한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양을 단위라고 합니다. 뭐 단위의 정의를 물어보진 않겠죠, 그죠? 이런 게 단위인데,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자, 읽어볼게요. 키가 얼마냐? 자, 키가 얼마냐? 그럼 예를 들어 키가 뭐 180이다. 자, 단위가 없어요. 18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몸무게가 얼마냐? 자, 몸무게가 얼마냐? 뭐 70kg, 70이다. 이렇게. 지금 단위가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는 180, 만약에 단위가 센티미터다. 몸무게는 70 kg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보세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A라는 사람의 키와 몸무게라고 할게요. 자, 근데 B라는 사람의 이제 키와 몸무게를 물어봤더니 키가 175다. 센티미터다. 몸무게는 75kg이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키가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더 크잖아요. 이렇게. 키가. 몸무게는 B가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양을 표현하기 위한 만약에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그 양을 바로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바로 요 센티미터라는 키의 단위와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몸무게의 단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이 바로 단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위의 구분을 이제 보시면 이제 단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 단위라는 것과 근데 유도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 단위에는 절대 단위라는 것이 있고 중력 단위계가 있는데 절대 단위계, 중력 단위계. 그러면서 절대 단위계는 뭐냐? 바로 질량, 킬로그램, 길이, 미터, 그리고 시간은 세크, 초의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KMS, 절대 단위계는 질량, 길이,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 절대 단위계라고 하는 거고, 자, 중력 단위계라고 하는 거는 절대 단위계랑 거의 유사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질량 대신에 무게입니다, 무게. 예? 중력 단위, 무게. 그래서 이 질량과 여기 보시면 질량과 힘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1뉴턴. 무게예요, 무게, 힘. 1뉴턴은 1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을 알고 계시냐면, 자, 과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F는 ma다. 자, 이런 공식은 좀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공식이에요. F는 ma다. 자, 힘은 질량 곱하기 뭐다? 가속도다라는 거죠. 그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면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1뉴턴은 1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기 공부할 때 이제 강조 드렸던 것은 자, 중력 단위계를 절대 단위계로 바꾸는 방법과 반대로 절대 단위계를 중력 단위로 바꾸는 방법 중에서 자, 중요한 단서가 뭐라고 했어요? 뉴턴. 자,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 바꿀 수가 있다고요. 요 뉴턴은 중력 단위, 그리고 요 킬로그램은 절대 단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절대 단위계와 중력 단위계인데 요 사항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단위를 이제 변환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단위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기본 단위를 배웠어요. 그죠? 킬로그램이 있고, 미터도 있고,
세크 제곱, 세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도 단위라고 하는 거는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자,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가속도. 잘 보세요. 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도 단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준 것을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뭐 암기할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아셔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기본 단위와 이제 유도 단위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기본 단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질량. 자, 질량. 킬로그램의 단위죠. 킬로그램. 그 작게는 뭐 그램이라는 단위도 있고요. 자, 일단 질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 고유한 물질의 양입니다. 양. 무게가 아니에요. 무게가 아니라 물질의 양을 갖다가 자, 질량이라고 하고요. 소위 분자량 있죠. 분자량이라는 것도 질량에 해당이 됩니다. 분자량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무게 있어, 무게. 자, 질량은 절대 단위계고요. 무게는 자, 중력 단위계인데, 자, 무게 다른 말로 힘이라고 하죠. 자,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에 의해서 뭐를 받게 되면 중력을. 그죠? 우리 항상 중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력을 받게 되면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받게 되며 이것을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 그래서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중력 가속도를 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되는 겁니다. 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F는 ma. 그죠? F는 ma. 좀 중력을 받게 되면 F는 mg. 그러니까 똑같은 이 a도 가속도예요. 이 g라는 값도 가속도인데 이 g라는 값은 가속도 중에서도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F는 ma, F는 mg. 근데 어차피 단위는 똑같아요.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중력 가속도의 단위도 똑같아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근데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F는 ma라는 거.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밀도가 나와요, 밀도.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뭐냐? 영어로, density라고 하는데, 자, 이 밀도의 정의를 보면, 단위 최적당, 최적이라고 하는 건 부피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단위 최적당의, 질량을 말하는 겁니다. 최적당. 단위 최적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1세제곱미터가, 단위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얼마씩인 거예요? 1m씩. 그죠? 1m씩. 네, 이게 단위 최적이에요. 1세제곱미터. 자, 지금 이러한 그 정육면체 안에 어떤 물질의 질량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이걸 말하는 건데, 자, 질량이 어때요?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밀도는 큰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이 공간 안에 어떤 물질의 질량, 양이 적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등성 있는 거니까 밀도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밀도, 로우라고 해요, 로우. 밀도는 단위 최적당의 뭐다? 질량이다. 그래서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는 높은 거죠. 그쵸? 단위 최적당.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뭐다? 질량이다라는 거예요, 질량.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림으로 한번 암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서 여기를 반 잘라요. 이렇게.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하트 그려가지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바로 세제곱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부피의 단위, 이거는 질량. 무게 아니에요. 질량의 단위입니다. 세제곱미터분의 킬로그램. 이게 바로 밀도가 된다는 거죠. 밀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비체적. 자, 비체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밀도의 역수예요, 역수. 역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역수? 역수는 분모 분자가 이게 뒤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체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비체적은
밀도가 로우죠. 로우죠. 그렇죠? 그래서 로우 분의 1인 거예요. 예, 밀도의 역수입니다. 분모 분자가 바뀐 거예요. 그죠? 밀도의 역수인데, 자, 이거는 뭐냐? 단위 질량당 뭐다? 최적이다. 그래서 비최적은 바로 질량분의 뭐다? 질량분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질량분의 부피. 로우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비최적. 근데 이 비최적은 언제 쓰냐면은, 자, 가스계 소화 약제. 그러니까 여기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량을 구할 때 바로 이 비최적의 값이 사용이 됩니다. 비최적 값이. 아시겠죠? 그래서 비최적은 밀도의 역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밀도의 역수다. 자, 그다음에 자, 5번째. 자, 비중량. 자,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제 비중량이라는 말도 상당히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비중량은 뭐냐? 자, 단위 최적당 중량이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단위 최적당 질량이 뭐예요? 단위 최적당 질량은 밀도예요. 밀도. 그런데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최적당 뭐다? 중량입니다. 중량.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밀도와 비중량의 차이가. 그래서 비중량을 감마라고 표시하는데 감마는 로우지입니다. 로우지. 그래서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중력 가속도. 아시겠죠? 예? 예, 비중량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마는 로우지다. 감마는 로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암기하셔야 되냐면은 물의 비중량. 예, 물의 비중량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물의 비중량. 뭐 이거는 문제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얼마냐?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질량이면은 이게 뭐야? 뉴턴이 아니라 킬로그램이 되겠지만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 중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뉴턴이 들어가요. 뉴턴. 근데 옛날에는 이 뉴턴 대신에 어떤 걸 썼냐면은 보세요. 킬로그램 F, 킬로그램 포스. 그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옛날 교재 같은 경우는 1000 킬로그램 중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 예?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잘 안 써요. 최근에는 여기서 킬로그램 포스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를 암기하시면 돼요. 예, 물의 비중량이에요. 물의 비중량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째. 자, 비중 보세요. 비중. 자, 비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비중은 자, 물 4도씨의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때 뭐다? 물체의 무게를 바로 비중이라고 합니다. 비중. S라고 표시해요. 비중 S. 그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4도씨의 동체적이라는 거는 같은 부피예요. 같은 부피. 4도씨의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분의 물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비중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감마 W가 이게 물이에요. 물 워터. 그래서 물의 뭐다? 비중량.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체, 어떤 유체의 비중량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비중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비중량으로만 구할 수가 있냐? 아니죠. 잘 보세요. 자, 비중량이라고 하는 게 자,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그죠? 중력 가속도. 근데 이거는 이제 물의 비중량이니까, 자, 이거는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고, 이거는 어떤 물체의 그 비중량이니까 로 밀도 곱하기 자 중력 가속도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분모 분자를 이렇게 약분을 하게 돼버리면 남아 있는 건 뭐예요? 요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물의 밀도분의 어떤 물체의 밀도를 이용해서도 뭘 구할 수가 있다? 비중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중을. 그래서 항상 비중을 구할 때 기준이 뭐냐? 기준은 바로 뭐예요? 물이에요, 물. 예, 물을 기준으로 바로 비중을 구하는 겁니다. 비중을. 그래서 만약에 이 비중이라는 값이 비중이 1보다 크다. 비중이 1보다 크면 뭐예요? 1보다 크다는 것은
물보다 무겁다라는 거고, 반대로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거는 물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자, 여기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자, 그릇이 있는데, 그릇 안에, 자, 여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물과 기름을 섞을 거예요, 물과 기름을.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과 기름을 같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요 아래에는 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기름이 위에 뜨죠? 그죠? 왜 기름이 뜨는 거예요? 기름이 물보다 비중이 더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물보다 비중이 작다는 거는 물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물보다. 아시겠죠? 무게니까. 무게. 그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더 작은 거예요. 물 위에 뜬다는 거는. 그래서 비중을 구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액체의 비중량. 그죠? 액체의 비중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액체라는 건 뭐 수은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의 비중량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해서. 잘 보세요. 자, 비중은 물의 비중량 분의 어떤 물체의 자, 비중량이에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하면 뭐를 구할 수 있냐? 자, 어떤 물체의 비중량은 비중에다가 바로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게 바로 물의 비중량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액체의 비중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 예를 들어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게 잘 나와요. 수은. 자, 수은의 비중량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수은의 비중은 이건 모르셔도 돼요. 대략 13.6이거든요. 13.6. 자, 이게 수은의 비중이에요. 수은의 비중. 물보다 어때요? 물보다 더 무겁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은의 비중량을 구하려면 수은의 비중에다가 여기에다가 바로 물의 비중량을 곱하면 바로 수은의 비중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필기 공부할 때도 많이 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수은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유체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점도. 자, 점도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점도라고 하는 거는 끈적끈적거림. 자, 끈적거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점도라고 합니다. 점도. 그죠? 점도가 높으면 막 끈적끈적거리는 거고, 그죠? 점도가 낮으면 덜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기 물이 있고요, 물. 자, 물이 하나 있고요, 그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기름. 자, 기름이 있다고 쳐요. 그럼 둘 중에 점도는 누가 더 클까요? 점도. 어떤 게 더 끈적끈적거려요? 당연히 기름이 더 끈적끈적거리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기름이 물보다 점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도가. 끈적끈적거림이에요. 점도라고 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되냐? 자, 점도를 이제 다른 말로 점성계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점성계수는 단위로 기호로 뮤. 예, 뮤라고 지금 단위를 쓰고 있어요. 뮤. 이거 점성이에요. 점성계수. 점도.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 뉴턴 곱하기 세크 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은 무슨 단위? 뉴턴이 있으니까 중력 단위죠? 자, 여기 있는 거랑 같은 단위예요. 같은 단위. 그럼 이건 뭐예요? 뉴턴이 아니라 킬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단위입니다. 똑같아요. 두 공식은 같은 공식, 다 같은 단위예요. 단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동점도도 나와요. 동점도는 이제 동점성계수라고 하는데 이 동점도 같은 경우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동점도예요. 동점성계수. 그래서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거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제곱미터 퍼 세크. 자, 그리고 참고로 저 필기에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 1스토크스. 이 스토크스가 바로 이제 동점도의 단위인데 1스토크스가 얼마냐면 1제곱센티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스토크스. 자, 그 다음에 자, 8번째. 자, 동력. 자, 파워입니다. 파워. 자, 동력의 정의를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초예요, 초. 예? 1초.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을 뭐라고 한다? 바로 동력이라고 해요, 동력. 파워. 예, 동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력은 시간분의 일의 양입니다. 일량. 일의 양. 그래서 와트는, 자, 일의 단위는 줄. 그죠? 일의 단위가 줄이죠. 줄이고, 시간은 세크. 초예요, 초. 그래서 와트는 줄 퍼 세크라고 합니다. 줄 퍼 세크. 자, 그리고, 자, 한 일은 뭐예요? 뉴턴 곱하기 미터죠?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을 줬어요. 힘을 줬는데 물체가 안 움직였어요. 그럼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내가 힘을 줘서 물체가 이동했을 때 그때 일을 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1줄은 1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줄은 뉴턴 미터. 아시겠죠? 요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바꿀 거냐? 자, F는 MA 배웠죠? F는 MA. 그래서 힘은, 무게는 뭐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미터 퍼 세크 제곱. 그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여기 미터. 여기 미터가 요거예요, 미터. 나누기 세크.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금 세크 제곱이 어디로 와요? 분모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세크의 세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와트는 킬로그램 곱하기 제곱미터 퍼 세제곱 세크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동력이라는 단위입니다. 동력. 아시겠죠?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에 대한 각종 접두사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우리 지금 소방을 배우고 있지만 소방이 아니더라도 많이 접해봤던 그런 단위들이에요. 보시면 테라, 기가, 메가, 킬로, 헥토, 데시, 센티, 밀리, 그리고 마이크로, 나노까지. 그렇죠?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거는 뭐냐? 잘 나오는 거예요. 소방에서 잘 나오는 거. 자, 메가라는 거, 메가. 메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몇 승? 10의 6승이에요. 10의 6승. 메가라고 하는 거. 그 키로라고 하는 거는 많이 봤잖아요. 키로는 10의 3승이고요. 3승. 이건 뭐 잘 안 나와요. 자,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이 지금 접두사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1메가파스칼이다. 이건 압력이죠, 압력이에요. 1메가파스칼이다. 그럼 여기서 이 메가라고 하는 것이, 메가는 10의 6승이잖아요. 그죠? 10의 6승. 그러면 1메가파스칼은, 자, 몇 파스칼이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쵸? 자, 몇 파스칼 되는 거예요? 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10의 6승 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메가파스칼은 몇 킬로파스칼이냐? 이거 얼마가 들어가요? 이거 얼마? 네? 보세요. 메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6승이고요. 여 킬로라고 하는 거는 10의 3승이잖아요. 그렇죠? 10의 3승.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야 10의 6승이 되겠어요? 바로 10의 3승을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예요?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아셔야 돼요. 관계. 그죠? 그래서 제가 표시해드린 거였어요. 이거 표시해드린 거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죠?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째 보시면 이제 그리스 문자 읽는 법이 나와요. 그리스 문자. 우리가 이제 수식에서 이제 공식을 보면 이렇게 그리스 문자가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알파, 그죠? 베타, 감마. 이거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죠? 문자죠. 그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죠? 델타도 잘 나오죠? 이거 변화량 할 때. 엡실론, 그죠? 엡실론 유전율 구할 때. 전기 파트에서 유전율 구할 때. 그 다음 이타는 뭐 펌프의 효율 구할 때 이타. 그 다음 시타는 각도. 그죠? 세타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기 세타. 그 다음에 람다. 그리고 뮤. 아까 했었죠. 점성계수 할 때 뮤. 뉴는 동점도 할 때 했어요. 동점도 뉴라고 해요. 뉴. 그 다음에 파이. 요거 파이 3.14. 그죠? 이것도 자주 보였던 거예요. 파이 3.14. 그 다음 로우. 요 로우는 밀도 구할 때, 그죠? 밀도의 기호예요. 로우. 시그마 이거는 뭐
표면 장력, 그죠? 표면 장력 할 때 우리 봤던 거잖아요. 시그마, 그리고 타우, 그 다음에 파이, 뭐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라는 거. 오메다니, 그죠? 오메가, 그죠? 오메가 각속도 하는 거. 이 정도로 지금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읽으실 줄 아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감마는 아까 했었던 게 뭐 있었어요? 감마는 비중량. 비중량을 이렇게 감마라고 표시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 문자 읽는 법까지 한번 이제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시면.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그 내용에서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는 없고, 자,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서 풀어보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필기 시험에서. 잘 보세요. 자,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란 무엇이며 공식을 쓰고 SI 단위로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자,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뭐냐? 요거는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힘 뭐예요? 단위가 뉴턴. 그렇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랑 같다고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왜 이게 힘이냐?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왜 힘이냐?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질량에 대해서 질량. 물체의 질량에다가 자, 속도를 곱한 거예요. 속도를 곱한 벡터예요. 그게 벡터. 예? 물체의 질량에다 뭐 한 거라고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게 그게 운동량이에요. 근데 운동량이 뭐라고요? 시간 변화율입니다. 시간 변화율.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시간이 변해도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은 안 변해요. 그럼 뭐는 변하겠어요? 그죠? 속도는 변한다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질량에다가, 이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질량에다가 속도의 변화. dv, dt. 예? dv, dt. 시간. 자,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한 거예요? 속도가 변한다고요. dv, dt.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럼 여기서 자,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그죠?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예요.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 이게 되는 거죠, 세크. 그죠? 그러면 이 단위를 정리해 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세크 분모에 있으니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건 뭐예요? 질량의 단위고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은 가속도의 단위고요. 그죠? 그래서 F는 MA. 그래서 바로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바로 힘이랑 같다는 거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랑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 단위를 표시하면 이렇게 뉴턴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입니다. 뉴턴.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강의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한번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1장 같은 경우는 1강 이렇게 해서 문제 1번까지 풀어봤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